조합 봅시다. 조합. 조합. 서로 다른 조합이라는 건 순열하고 다르게 뭐죠? N개에서 R개를 뽑아내는데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순서가 없다라고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순서가 있고 순서가 없고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가 순열이고 여기가 조합이죠. 그 다음에 중복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여기 안 하고 여기 하고 여기가 중복 순열이 되고 여기가 중복 조합이 되겠죠. 여기에 관련돼서 나중에 확률과 통계 넘어가면 전문적으로 좀 배울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된다. 순서의 여부에 따라서 순열과 조합, 그 다음에 중복의 여부에 따라서 일반 순열과 중복 순열, 조합과 중복 조합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확률과 통계를 다 배우고 나도 이 모든 것에 대한 게 뭐다? 경우의 수다.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 자꾸 공부하다 보면 이 네 가지만 중심으로 이제 공부하는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은데 진정한 어려운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경우의 수에서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것을 우리는 조합이라 이야기하는데 그걸 기호로 NCR, N combination R이라 이야기합니다. N개에서 N개를 뽑아내는 거니까 한 가지, N개에서 빵개를 뽑아내도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규칙서. 2번이 조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냐면 N개에서 R개를 뽑아내는데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NPR이라는 N개에서 R개를 뽑아내는 순열의 수에서 R개에 대한 순서를 없애줍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NPR에 대한 공식이 오면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게 조합인데 이렇게 공식으로 나타내는 건 뭐라고? N과 R의 값을 구하는 방정식에서 구한다는 거죠. 그쵸? 방정식에서. 네, 오늘따라 우리 딸이 엄청 또 이제 땡깡을 또 부리네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아침부터. 밥을 먹어줘야 키가 더 쑥쑥 클 텐데 그쵸? 아이스크림만 먹어서 큰일 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에서 진짜 공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요거 NCR 곱은 NC N-R과 같다. 이게 뭐냐면 이 조합의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반을 넘어가는 수, 즉 7C4라고 하는 거는 7C4로 계산해도 되겠지만 즉 4팩토리얼에 7-4 팩토리얼 분의 7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도 되겠지만 3팩토리얼에 4 팩토리얼에 7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7C3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조합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7C4를 계산하려면 4팩토리얼에서 7P4라 그랬으니까 4팩토리얼에서 7, 6, 5, 4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보다 4, 3, 2, 1이니까 이렇게 없어지죠. 하는 것보다 3, 2, 1 분의 7, 6, 5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즉 7C3을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 그래서 35가지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에서 금방 보여드렸다시피 조합의 수를 계산할 때는 방정식의 값을 계산할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공식을. 그런데 일반적인 조합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조합의 계산은 7C2다라고 하면 2 팩토리얼 분의 7P2라고 하고 2 곱하기 1분의 7P 방이 두 개죠. 7 곱하기 6 해서 3, 7은 21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게 조합의 계산이에요. 알겠죠? 조합의 계산. 다음 요거 기억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기억법이라고 하는 거. 저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NCR 더하기 NC의 R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N 플러스 1C의 R 플러스 1이다.
얘네들 하나 더 커지는 것은 다음에 커지는 값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요거 네, 기억법이라고 하면 기억법 네, 조합의 성질이다. 경북대학교 수학교육과에 가시면 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화이팅. 이게 조합의 수. 요 세 가지 공식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법도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조합의 수 계산하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공식 두 번째 공식이고 그 다음에 요게 세 번째, 요게 네 번째. 이런 문제를 풀 때만 저 공식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해봅시다. NCR 어떻게 합니까? 4 팩토리얼 분의 n 곱하기 n-1, n-2, n-3 이렇게 연속된 4개의 곱이다. 35 이렇게 되겠죠. 얘가 5, 7이 35죠. 4, 3, 2, 1인데 얘가 5 곱하기 7이에요. 그러면 n 곱하기 n-1, n-2, n-3이라는 것은 이 방정식 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6이죠.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n이 7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NC4와 NC7이 다 같습니다. 같으려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 둘이 같은 값을 가져야겠죠. 그쵸? 4 플러스 7이니까 어떻게? 11. 따라서 N값은 1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맞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네. n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거 얼마? 4팩. 그리고 요거는 7팩 분의 n에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3, n 마이너스 4, n 마이너스 5, n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띵띵띵띵 하고 띵띵띵띵 이렇게 없어지고 4팩하고 딱 없으면 7, 6,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n-4, n-5, n-6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얘가 제일 큰 수 얘가 7이 되니까 그때 n값은 1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똑같죠? 예, 그게 조합의 성질 아까 뭐 했죠? NCR은 NC의 n-r과 같다 그랬으니까 얘네 둘의 합이 n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공식. 다음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어이구 이건 DDDDDD 풀어줘야 줄 수밖에 없겠다. 그쵸? 예, 잠시 줄여서 넌 일로 이동 슝 n 플러스 3c2는 어떻게 2 팩토리얼 분의 n 플러스 3 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것이고 2 팩토리얼 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n-2, n-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2를 이렇게 다 없애준다.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6은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얘랑 이렇게 없어지고 n제곱 요거 마이너스 6n이고 저거 11n이고 6하고 없어지면 요거 0이다. 그쵸? 그럼 n의 n-11이 0이니까 그때 n값은 1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할 수 있겠죠? 네. 충분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조합의 수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볼게요. 문제. 남학생 6명과 여학생 4명이 있습니다. 5명의 대표를 뽑아. 이때 대표는 어떻게 해? 자리가 없죠. 그쵸? 그냥 5명을 뽑는 거예요. 5명을.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6명 중에서 2명을 뽑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여학생 4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겁니다. 6C2는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하고 4C3은 4C1하고 똑같죠? 그래서 4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가 되고 이게 60까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빠 이거 해줘. 뭐 해줄까요? 이거.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특정한 3명을 포함한다. 특정한 3명을 포함한다 라고 하면 뭐라? 먼저 뽑는다는 거죠. 먼저 뽑아라. 총 여기 몇 명이었어요? 총 10명이었어요. 총 10명. 10명 중에 5명의 대표를 뽑는데 5명의 대표 중에서 5명 중에서 특정한 3명을 먼저 뽑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남아있는 나머지 7명 중에서 내가 2명만 더 뽑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7C2가 됩니다. 7명 중에서 나머지 2명을 뽑아라.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이 되어서 37은 21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을 뽑는 방법이 수고하시오. 적어도라고 하면 뭐죠? 여사건이라 그랬죠. 그쵸? 한 명의 여학생을 뽑는다 그랬으니까 아무도 뽑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총 10명 중에서 5명을 뽑는데 여학생을 한 명도 뽑지 마세요 라고 하면 남학생 5명을 뽑으면 되는 것이고 남학생 6명 중에서 5명을 뽑아라 이 말이죠. 10C5는 5, 4, 3, 2, 1분의 10, 9, 8, 7, 6 이렇게 될 것이고 6C5는 6C1하고 똑같죠. 그래서 6 이렇게 됩니다. 5, 2, 10 그 다음에 4, 2, 8 그 다음에 3, 2, 6 해서 9 곱하기 7 곱하기 4 빼기 6 이렇게 되겠죠. 4, 7, 28이고 8, 9, 72 2, 8이 2, 9, 18이니까 252에서 6을 빼면 246 이렇게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예, 적어도라는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푼다라고 하는 거. 특정한 수 학생의 대표는 먼저 뽑아내고 나머지만 계산한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남자 4명과 여자 5명이 있습니다. 총 몇 명이죠? 9명이 있다 이렇게 있죠. 남자 2명과 여자 3명을 뽑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남자 4명 중에서 2명을 여자 5명 중에서 3명을 뽑겠죠. 그래서 남자 4명 중에서 2명을 그 다음에 여자 5명 중에서 3명을 먼저 뽑습니다. 그렇게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라고 했으니까 순서가 생기죠. 누구? 여기 총 5명에 대한 순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죠? 5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구해보면 4C는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5C3은 5C2하고 똑같죠.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이렇게 그 다음에 5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습니다. 2, 4 없어지죠. 5, 4, 20에 60 곱하기 5, 4, 3, 2, 1이니까 5, 4, 20에 60한 120까지 6, 2, 12, 6, 1은 72에 00, 7200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보면 9명 중에서 A, B를 포함한 5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총 여기 9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5명을 뽑는데 그 5명 중에 누구? A하고 B는 또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A, B는 있어요. 그럼 나머지 몇 명 나와요? 3명 남는다. 2명을 뺐으면 나머지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 합니다. 7명 중에서 3명을 7명 중에서 3명을 뽑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5명이 있는데 A, B 두 사람을 서로 이웃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얘네를 묶어라
묶으면 덩어리가 몇 개 생겨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생기죠. 그렇죠? 네 덩어리를 순서 배열하는데 A, B 묶은 아이들의 뭐가 생기죠? 순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2팩토리얼 이렇게 순서대로 구해주면 됩니다. 7C3은 3, 2, 1분의 7, 6, 5 이렇게 되고 4팩토리얼은 네, 4, 3, 2, 1 이렇게 되고 2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3, 2, 6, 5, 7, 2, 35 곱하기 4, 3은 12, 24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48 곱하기 35가 될 것입니다. 자, 35에 48을 어떻게 할까요? 5, 8이 40, 그 다음 38은 24, 240, 45, 20, 200에 4, 3, 12, 1200 하면 0, 8, 6, 1680이 되겠네요. 그쵸? 예, 168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요렇게 예, 곱셈 법칙 썼어요. 곱셈 법칙. 이렇게 하면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다음 직선 또는 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7개의 점이 있는 다음을 구하시오. 두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에게 서로 다른이라고 했어요. 두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된다? 직선이 된다는 거죠. 그쵸? 총 7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럼 7개의 점 중에서 두 점을 선택하세요. 이 말이죠. 자, 점이라는 것은 여기하고 여기에서 직선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순서가 없다는 거야. 순서가 없다는 거지. 여기에서 같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직선 위의 점이죠. 직선 위의 점. 몇 개 있죠? 4개 있습니다. 그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빼줘야 합니다. 빼줘야겠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 직선을 다 뺐으니까 뭐 해야 돼요? 한 개의 직선. 모두 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직선이 하나 있으니까 직선 한 개는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7C는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 빼기 4C는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3이죠. 3, 7은 21 2, 3, 6이죠. 더하기 1 그럼 22에서 6을 하면 1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점을 선택하면 뭐가 된다? 삼각형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총 7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드는데 직선 위에 있는 점만 빼주면 되겠다. 그렇죠?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삼각형이니까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 즉 직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따로 포함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3, 2, 1분의 7, 6, 5 이렇게 되고 4C3은 4C1이 되어서 4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5, 7이 35 빼기 4가 되어서 3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요. 사각형의 개수.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평행선과 6개의 평행선이 만날 때 이 평행선으로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1개, 2개, 3개, 4개 여기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있습니다. 자, 평행사면 어떻게? 평행사면 이렇게 가로줄 2개와 세로줄 2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가로에 있는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저기 있는 세로에 있는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가 되어서 2, 2, 4 없어지고 3 곱하기 6, 5, 30 하면 90까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다양한 도형의 개수를 이렇게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분할과 분배가 어렵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할은 네, 조합입니다. 조합. 근데 분배는 순열입니다. 알겠죠?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니까 줄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단어는 분할과 분배, 분할과 분배
분배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할 때 같은 것으로 나누어 줄 때는 분할할 때는 같은 숫자니까 순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뽑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순서를 없애준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2단원이요. 요게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여러 개의 물건을 몇 개의 묶음으로 나타내는 것을 분할, 묶음으로 묶는다, 분할한다 라는 거죠. 분할된 묶음을 일렬로 나열할 때 그것을 우리는 분배라고 합니다. 일렬로 나열한다 그랬으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순서가 생기는 거죠. 그쵸? 순서가 생기는 거죠. 그쵸? 네. 4개의 물건 A, B, C, D를 1개, 3개의 두 묶음으로 나누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2개의 묶음으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한번 볼까요? 1개, 3개로 나눌 때 A, B, C, D 4개 중 1개를 먼저 뽑고 나중에 3개를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4개 중에 1개를 뽑고 3개 중에 3개를 뽑는 거, 이게 분할입니다. 총 4가지가 되겠죠. 얘를 먼저 뽑고 얘를 먼저 뽑고 얘를 먼저 뽑고 얘를 먼저 뽑고, 그러니까 4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묶음을 일렬로 배열한다. 일렬로 배열하면 서로 다른 숫자니까 일렬로 배열할 때 어떻게 두 묶음이죠. 그렇죠? 두 묶음을 배열하는 방법이 수 2팩토리얼, 뭐다? 순열의 수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분할과 분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눌 때는 그 숫자가 같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수만큼 나누어 줘야 돼요. 4개 중에서 2개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2개를 뽑는데, 그때에 분할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뽑으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먼저 뽑은 숫자와 나중에 뽑은 아이들 사이에 순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눈다. 요까지가 분할이에요. 요까지가. 그리고 그 아이를 또다시 나누어 준다라고 하면 분할해서 요만큼 뭐가 돼요? 분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분할의 수 NPR, 그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PQR 그 i의 합은 n이 되겠죠. 세 묶음으로 분할할 때 모두 다른 수면 n개에서 p개를 먼저 뽑고 n-p에서 q개를 뽑고 r개에서 r 뽑으면 됩니다. 그 중에서 두 수가 같을 때는 뭐 한다? 나중에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 세 수가 모두 같다라고 하면 뭐예요? 3팩토리얼로 나눠준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다. 분배, 1번과 같이 분할한 세 묶음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수. 세 묶음을 일렬로 배열하니까 뭐한다? 3팩토리얼, 요게 분배 이렇게 된다. 항상 요 순서로 갑니다. 분할을 먼저 하고 나서 분배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걸 꼭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이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서로 다른 8개의 책이 있는데 4권 두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 자, 나누는 방법은 뭐죠? 분할이에요. 분할. 그런데 세 묶음으로 나누어서 3명에게 나누어 준다. 이게 뭐죠? 분배예요. 분배. 얘는 분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8권을 4권으로 두 묶음으로 나누세요. 8권 중에 4권, 나머지 4권 중에 4권인데 같은 숫자니까 2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4, 3, 2, 1 분의 8, 7, 6, 5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1. 왜? 4시4는 1이니까 그래요. 4, 2, 8 없어지고 3, 2 해서 70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3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분할과 분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분할했어요. 분할. 자, 두 번째, 8권을 1권, 3권, 4권 서로 다른 숫자니까 얘는 나누어 주는 게 없다라는 거. 8개 중에 1개. 여기서 또 팁 하나. 작은 숫자를 먼저 하세요. 작은 숫자를, 큰 숫자는 나중에 당연히 이렇게 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숫자를 먼저 한다는 거. 8C1, 8, 나머지 7C3 하면 나머지 4C4가 되겠죠.
8C1은 8이고 7C3은 3이 1분의 7, 6, 5. 4C4는 1이죠. 3, 2, 6 하면 8 곱하기 5, 7이 35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5, 8이 40에 4, 7이 18, 280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3번. 자, 두 개, 네 건이었으니까 같은 숫자가 있으니까 분할을 할 때 주의한다라고 하는 거. 나누어 주는 것은 분할인데 세 명에게 또 세 묶음으로 나누는 것은 분할인데 나누어 주는 것은 뭐다? 분배다라고 했어요. 분배다. 그래서 먼저 8건 중에서 2건을 나 빼고 그 다음에 6건 중에서 2건, 나머지 4건 중에서 4건을 하는데 이 두 개가 같은 숫자니까 순서가 생기지 마라 라고 이렇게 나눈 게 분할. 여기가 분할. 그 다음에 얘가 뭐죠? 분배. 어떻게 한다? 3팩토리얼 이렇게 합니다. 8C2는 2 곱하기 1분의 8 곱하기 7,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2 하면 8이 없어지고 5, 6이 30, 3, 7은 21, 210에서 3, 2, 6 하면 3, 2, 1이니까 0, 6, 1은 6, 6, 22, 1260까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분할은 좀 작겠죠. 왜? 분배는 순서 있게 배열하는 수가 곱해지는 거니까 훨씬 더 숫자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같은 숫자로 분할할 때 이렇게 나누어주는 순서를 없애는 아이로가 존재한다. 그런 식을 한번 해야 한다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이게 마지막 단원에 있는 순열과 조합, 이번 단원에 뭐 있죠?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했습니다. 그래도 뒤에 있는 확률과 통계를 다 배우고 나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경우의 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나누는 거, 그렇게 해서 생각한다는 거, 그게 확률과 통계 단원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산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 책을 끝냈네요. 고생했고요. 다음에 또 좋은 문제집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